교과서 254페이지입니다. 취소 파트로 갑니다. 자, 취소에서는 뭐요? 143조, 144조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더 붙이면 뭐요? 145조까지. 즉 추인에 관한 논점이요. 나머지 쉽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단은 출발성 요거요. 매매 자체는 뭐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었다, 그죠? 여기 성립하고 있었습니다. 가불간의 토지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었다. 10년도 1월 10일자에. 그래서 등기까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그런데 사후에 체크할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자 하는 취소는 요 네 가지 사유만을 말합니다.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뭐예요? 취소를 해버립니다. 취소를 해버려요. 2년 후에. 그러면은 가불간의 매매가 그때부터입니까?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매매가 없었던 걸로 돼버려요.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단독행위다, 그죠? 일방 단독행위. 따라서 취소전에는 유효,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뭐예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근데 뭐예요?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뭐예요? 유동적이죠. 유동적 유효. 취소하면 처음부터 서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취소권자는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죠. 취소권의 포기가 뭐예요? 추이다, 그죠? 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취소권자의 취소권이 소멸하면 뭐예요? 이제는 취소할 수 없는 유효로 확정이죠, 그죠? 예. 자, 요 부분 얼핏은 틀립니다. 예. 자, 제가 볼게요. 어디 같은지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뭐예요? 사후에 추인을 하게 되면 당의 법률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어디가 들었어요? 다시 한번요. 천천히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뭐예요? 사후에 이를 추인하면 당의 법률 행위는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디가 들었어요? 보세요. 가불간의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예요? 유효죠. 그런데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유동적이에요. 그런데 취소권자가 뭐예요? 취소권을 포기를 해버려요. 유효죠, 그죠? 유효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확정이지. 소급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유효입니다. 네, 기억을 할게요. 이 부분. 그렇게 속이면은 다수가 넘어가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뭐예요? 유효입니다, 유효. 그 소급해서 뭐예요? 유효라는 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뿐이지, 그죠? 소급해서 유효란 것은 어디에만요? 유동적 무효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뭐예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림을 떠올릴게요. 자, 적용 범위로 갑니다. 즉, 우리가 지금 뭐예요? 배우자 하는 취소, 140조 이하의 취소는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한 취소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넓은 의미의 취소라는데 여기서는 손대지 마세요. 박스볼 절대 손대지 마세요. 해당 파트에서 단어는 취소지만 뭐예요? 철회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이. 즉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도 법정대에 도의가 있으면 미성년자 스스로 임의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뭐예요? 법정대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죠. 효력 발생 전에, 그죠? 구체는 철회입니다. 따라서 영업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예, 구체는 철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법행위라는 단어를 보지 마시고 부재자의 재산관리 명령은 누가 해요? 법원이 하죠. 실종 선고도 누가 합니까? 법원이, 그죠? 근데 재산관리 명령을 취소하면 뭐예요? 그때부터다, 그죠? 예, 장래에서. 근데 실종 선고는 취소하면 뭐예요? 처음부터 수업에서 없던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족법상 행위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취소권을 재판으로만 그죠. 취소권 형성권 맞죠? 그 입양의 취소 등은 재판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 우리는 제3법상의 재판으로 형사만 해야 되는 형성권은 채권자 취소권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만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해당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구별 개념.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혈액이 발생합니까? 상대방이 도달된 때부터 그죠. 따라서 철회는 언제부터? 혈액 발생 전에만 그죠. 의사표시 혈액 발생 전에 장내에서.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언제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도달 전에만 그죠. 도달 이후는 절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혈액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 혈액을 장내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 취소는 뭐야? 이미 유효하게 혈액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시키는 것을 취소. 이런 구별 문제 안 물으니까 뭐요? 확인하고 쭉 넘어갑니다. 취소 파트에서 뭐요? 한 문제밖에 안 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확인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복습 뭐요? 제가 키 포인트 체크하는 것만 복습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수업 시간에만 같이 듣는 거로 만족을 했어요. 그 다음 해제와 차이점. 취소는 뭐요? 법률행위 취소죠. 해제는 뭐요? 계약의 해제입니다. 해제라는 제도는 뭐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에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죠? 취소는 뭐요? 모든 법률행위에 다 인정되는 일반적 제도. 자, 그래서 공통점. 둘 다 뭐요? 형성권이고, 둘 다 뭐요? 해제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되죠. 소급표가 있고, 그 다음에 방식 제한이 없죠. 단독 행위 때문에 조건기한 못 붙입니다. 그런데 원인, 차이점. 취소는 뭐야? 요 네 가지 법이 정하는 사유에만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해제는 두 가지요. 법정 해제도 있고,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야? 약정 해제는 자신들이 약정한 사유를 이유로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해제 파트에 다시 봅니다. 그 다음에요.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해제는 뭐야?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에만. 그래서 취소하면 전부터 소급해서 무효되죠. 이행제를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후에는 뭐야?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죠. 그때 특유하게 취소 사유 중 제한 능력을 취소했죠. 그때 우리 보면 제한 능력자를 부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는 뭐야? 언제나 현존하는 이익까지 선악불문하고. 그 다음에 해제는 뭐야? 무조건입니다. 부당이득의 특징이기 때문에 선악불문이죠. 현존이익 불문하고 무조건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이항의 채무불이한 손해배상까지 해당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여기서는 뭐야? 취소는 뭐야? 모든 법률에게 인정되는 제도임에 반해서 해제는 뭐야? 계약에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런 정도까지만 보죠. 그럼 취소권 갑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었죠. 근데 취소는 뭐야? 취소권자만이. 취소권 형성권이죠. 그럼 취소권을 누가 가지느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하나 정도만 우리가 이미 압니다. 제한 능력자도 취소는 뭐야? 법정 대리인 동의받을 필요 없죠. 없던 거라니까, 그죠? 전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 착오, 사기, 강박에서 의사 표시를 한 자. 그 다음에 뭐야? 이런 자들의 대리인 중에서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미 우리가 대리 파트에서 배웠어요.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그래서 착오 등을 한 취소권도 누구에게만? 본인만이 그죠. 해제권도 누구만이 가죠? 본인만이. 그래서 대리인은 해제권이 없어요. 취소권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 이미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법정 대리인 당연히 자신 고유의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자리의 성계인은 포괄 특정 성계인. 여기서는 제한 능력자고 뭐요? 이미 대리인만 우리가 다시 본문에서 확인할게요. 제한 능력자도 뭐요? 취소는 단독으로 그죠. 유효하게.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취소로 뭐요? 제한 능력률은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대리인입니다. 제한 능력자, 차고 등에서 의사 표시한 자의 뭐요? 대리인도 취소권을 가지는데, 중량성 뭐요? 법정 대리인은 문제 안 돼요. 임의 대리인은 뭐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에는 뭐요? 취소권, 해제권 없죠. 그죠? 이 자들이 취소, 해제하려면 본인부터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계인 거죠. 성계인은 2명이 있더라.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뭐예요? 2명만 확인하세요. 누구요? 제한 능력자하고 임의 대리인만. 자, 그 다음 취소의 방법. 취소는 단독 행위죠. 그죠? 그래서 방법의 제한이 없다. 그죠? 다만, 누구에게 취소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갑을간에 매매가 있었죠. 취소하기 전 유효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전전양도됐어요. 이거 갑이 취소권자입니다. 그래서 갑은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갑이 누구에게 취소를 해야 되냐? 이자에게 취소합니까?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의 을에게 취소해야 돼요? 당연히 을에게. 그죠? 즉 갑은 을과 매매를 했을 뿐 정가는 매매한 법 없죠. 그죠? 그래서 누구 간 행위의 취소 사유가 있어요? 갑, 을 간의 그죠? 매매의 취소. 그래서 취소권자는 누구에게? 원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를 해야 된다. 그죠? 자, 취소의 방식.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끝났죠. 그죠? 방식엔 제한이 없다. 그죠? 제한이 없다. 명시, 묵시적. 재판, 재판에. 그죠? 그 다음에 취소란 단어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죠? 묵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판례가 이거요. 취소권 행사는 뭐예요? 방법이 제한이 없죠. 묵시적으로. 그죠? 반드시 취소란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자, 볼게요. 판례. 엄청나게 뭐예요? 긴 지문이지만 이제 확인만 합니다.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단독 행위죠. 그래서 재판상 뭐예요? 재판의 그죠? 방식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취소 의사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읽으시면 요것만 읽으시면 돼요. 법률상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뭐예요? 이행의 청구 또는 이행 거절은 묵시적 취소사 표시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죠. 근데 갑이 을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민법을 안 배웠어요, 갑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토지를 판반에 있지만 속아서 팔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죠? 등기 돌려달라. 당연히 취소를 전제로 한 거죠. 취소 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이 표현. 묵시적 취소도 가능하다. 이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취소는 누구에게? 이자죠. 그죠? 원래 법률의 상대방.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관계로 취득한 권리가 뭐야? 전전 양도가 되었더라도 취소는 뭐야? 양수인이 아니라 뭐야? 원래 상대방. 거죠.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목 문제 볼게요. 일부 취소. 조문 없죠? 그치만 우리가 전 시간에 일부 무효 137조 봤죠? 그죠? 그래서 137조 유추 적용. 그래서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원칙. 법률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그때는 뭐야? 일부만 취소가 원칙입니까? 전부 취소가 원칙이야? 전부 취소가 원칙입니다. 전부 취소. 다만 예외. 요건 외울 필요 없죠. 똑같습니다. 법률가 뭐야? 가분적이거나 나눌 수 있다면 당사자 뭐야? 어떤 나머지 법률행위 부분만이라도 유직호자는 뭐야?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뭐야? 일부만의 취소도 할 수 있다. 그죠? 일부만의 취소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그냥 눈으로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면 외우지 마시고, 법률이가 뭐야? 한꺼번에 체결되었는데 그 하나의 법률행위 전부가 아니라 뭐요?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전부 취소가 원칙이지만 예를 뭐요? 그 법률가 가분적이나 그 일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당사자 간에 뭐요?
일부의 법률 행위만으로도 유지코자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 취소도 할 수 있다. 그죠? 자, 지금부터입니다. 여기부터. 그런데 보세요. 무효 취소라는 단어는 언제 이어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법률 행위가 성립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토지 매매가. 근데 처음부터 뭐야? 이 부분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매매가 있었다 없었다?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취소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일단 무효 취소는 뭐야? 성립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야? 키포인트.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 제 여기 체크할게요. 여기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매매 자체가 없었죠. 매매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령의 자체가 존재치 않는다. 그죠? 존재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야? 어떠한 법률 행위 자체가 존재치 않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그 특약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아예 뭐야? 매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없었으므로. 자, 효과랍니다. 취소하게 되면 뭐야? 당해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다. 그죠?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가 되죠. 자, 이 부분도 탐구래요. 취소 사유가 4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됐을 때는 뭐죠?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다. 그죠? 언제나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뭐야? 현존한 이익까지 뭐죠? 나머지는 선의자는 현존이익, 악의자는 이자 플러스 뭐야? 손해까지. 근데 제한 능력자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하겠어. 자, 확인을 합니다. 취소권자가 뭐예요? 적법하게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죠. 그죠? 처음부터 소급했어. 다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절대 안 틀리죠. 그죠? 법률 행위 중 가족법사의 법률 행위 취소하더라도 뭐예요? 이양에 많은 세월을 살았죠. 그죠? 없앨 수 없죠. 그죠? 그 특질상 그때는 뭐예요? 비소급표다. 그죠? 근로계약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체크를 하시고 취소 사유는 4가지다. 그죠? 그 중에 제한 능력을 한 취소는 뭐예요? 누구에게나죠.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누구에게나.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의사표시의 문제죠. 그죠?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의사표시의 무효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무효 취소는 누구에게나. 그 다음 따라서 법률가 취소되면 당해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이행자는 이행할 필요 없다. 이 경우에는 뭐야?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의자는 뭐야? 현존이익, 악의자는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입니다. 그런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취소가 왜 취소되죠? 제한 능력자의 행위란 이유로 그죠? 그때는 언제나죠. 선악불문. 다른 말로 언제나 그죠? 언제나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현존한 이익까지만 반하면 족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여기로 갑니다. 이와 같이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현존한 이익까지만 반하면 됩니다. 자, 그때 그래서 어떤 결론이 되느냐 그죠? 자, 극단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제한 능력자에. 일단 유효죠, 그죠? 그래서 전전양도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갑이 뭐요? 을과의 매매를 제한 능력자라도 취소해버리죠. 그럼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죠. 이런 자들도 뭐요? 소유권 취득이 소급해서 없던 게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다시 그 부동산을 갖게 됩니다. 이 행위 보니까 뭐요?
갑은 을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반환해야 되죠. 근데 제한 능력자는 뭐예요? 언제납니다. 근데 을로부터 받은 1억은 뭐예요? 친구들하고 다 유형비로 탕진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때는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현존하는 이까지. 그래서 제한 능력자 제도는 이와 같이 상대방 등을 뭐야? 희생시켜서라도 제한 능력자를 최대한 보호를 하겠다가 입법의 태도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특징은 누구에게 엄청나게 불려요? 상대방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판례가 뭐야? 해석상. 여기까지요.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거 뭐야? 원칙 어떻게 판례가 봅니까?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자가 받은 매매 대금 뭐야? 현존한 걸로 추정합니다. 그럼 돌려줘야 돼요. 받은 대금은. 근데 반환을 뭐야? 면하려면은 현존치 않고 있다는 것을 누가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 입증을 하도록. 해석상으로만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의사능력 파트에서도 요 판례를 봤어요. 여기요.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 행위 때마다 뭐요?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행제를 명할 필요 없죠. 무효니까.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냐? 조문이 없기 때문에 뭐요?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에 관한 141조로 뭐요? 의사 무능력자에게도 유추 적용을 합니다. 유추.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는 뭐요? 현존의 이익까지만 반환됩니다. 그때 현존의 이익이 남아있다 없다를 누가 입증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 그 판례 태도 겁니다. 똑같이 유추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판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143조, 144조 이 부분이 취소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한 능력자 측 등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취소치 않고 뭐요? 사후에 취소권자가 자신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뭐요?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죠? 그게 뭐야? 추인이죠. 다른 말로 취소권은 뭐야? 행사치 않고 취소치 않겠다는 거죠. 취소권의 포기입니다. 포기. 그리고 뭐야? 추인은 취소권자의 취소권의 포기니까 추인은 누구만이요? 취소권자만이 거죠. 자, 확인해 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140조에서 규정한 자 누굽니까? 취소권자 거죠.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뭐요? 효과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죠. 그죠?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2약 추인은 누구에게? 취소의 상대방하고 똑같아요. 그죠? 원래 법률의 상대방.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고 효과 추인했다면 뭐야? 더 이상은 취소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요건이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그 취소 사유는 네 가지고, 그죠?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뭐야? 능력자가 된 이후에 착오의 경우 뭐야? 그 상태를 벗어난 이유만. 그래서 이 항이 아주 단거리예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 맞죠? 근데 법정 대리인은 능력자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전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뭐야?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잘 뜹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 추인하려면 뭐예요? 제한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 된다. 그죠? 법정 대리는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자, 확인합니다. 추인이란 취소권자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뭐예요?
추후에 인정하겠다는 취소권자의 뭐요? 취소권의 포기를 주인한다. 효과.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행위가 된다. 그죠? 당연히 단독행위 형성권 맞죠? 요건 추인은 누구만이요? 취소권자만이 그죠? 취소권자만. 그 다음 요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추인이 유효하려면 뭐요?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 추인이 있어야 됩니다. 취소 사유 네 가지다 그죠? 그 제한 능력자가 뭐요? 추인을 단독으로 하려면 뭐요? 능력자가 된 이후에 차고된 이유는 그 상태를 벗어나면 따라서 능력자가 되기도 전에 뭐요? 제한 능력자가 한 추인은 추인될 수 없죠. 그죠? 차고 상태 등을 벗어나지 못한 자의 추인은 추인이 아닙니다. 다만 밑줄 끌 필요도 없어요. 제한 능력자 중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 할 수 있죠. 이 자들이 동의받고 추인하면 뭐야? 적법한 추인이 된다. 그죠?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못하죠. 이 자는 동의받고 한 추인이라도 추인이 될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하고요. 법정 대리인 체크를 하시고 언제든지다. 그죠?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죠. 따라서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끝났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다음에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알고서 그죠. 모르고서는 추인이 될 수가 없다. 그다음 방법이 돼 있죠. 그죠? 방법이 있으면 항상 뭐요? 제한이 없다. 그죠? 방법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이기 때문에 추인은 상대방에서 대해서 그죠? 제한 없죠. 그죠? 명시 묵시적 재판상 재판에 추인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효과.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죠.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취소할 수 없다. 자, 중요 표시할게요. 이 부분. 저 취소했어요. 추인했다. 그죠? 추인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죠. 그죠? 유효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취소를 해버렸어요. 취소권자가 취소했죠. 그러면 그 의사를 번복해서 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효가 됐죠. 취소해서 무효됐죠. 그래서 금방 봤던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그죠? 취소 추인은 못해요. 이 부분이 우리 시험도 출제되고 각종 시험에 지금 자주 출제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여기 출제된 뭐야? 세 줄 정도로 지문화 될 거예요. 보세요. 일단 취소가 됐어요. 거기다 좀 할게요. 취소했으면 어떻게 돼요? 당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됐죠. 그죠?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없다. 그죠? 할 수 없어요. 이미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 추인은 못해요. 맞죠? 그죠? 이거 단어 찾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취소를 해버렸죠.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있을 수 없죠. 그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으로 유효로 할 수는 없고, 취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는. 근데 무효가 됐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그죠? 무효행위 추인만 할 수 있다. 최소 세 줄 정도가 돼요. 근데 단어를 뭐야? 제가 체크했던 단어 위주로 이 부분을 외워달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자기가 취소했죠. 근데 번복해서 뭐야?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뭐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취소했기 때문에. 근데 취소했기 때문에 무효가 됐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 취소 추인은 못해요. 무효행위 추인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 남으세요. 법정 추인이요. 지금까지 봤던 추인은 뭐요? 자신이 원해서 취소권을 포기해서 추인했죠. 근데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를 왜 두느냐? 추인에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그죠? 명시, 묵시적. 근데 묵시적 추인은 행동에 의해서 추인하는 거죠, 그죠? 근데 다툴 여지가 있죠, 그죠? 처음부터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뭐야? 처음부터 법이 다툴 여지를 막기 위해서 지시한 거예요. 법에서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둡니다. 이게 법정 추인 제도인데, 그럼 전제가 요거예요. 추인이 되려면 뭐예요? 최소한 추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그죠? 취소권자만이.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되려면 뭐예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행위를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의 행위여야 됩니다. 따라서 뭐예요?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뭐예요? 법정 추인이 됩니다. 왜요? 추인 행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이. 따라서 법이 정하는 뭐예요? 이 6가지 행위를 뭐예요?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한 것은 뭐예요? 추인될 수 없어요. 상대방은 추인을 못하죠, 그죠? 그 지문이요. 그래서 법정 추인이 뜬다면은 요게 요령이요. 5개의 지문 중 그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찾으면 돼요. 상대방이 하고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뭐예요? 정확하게 빨립니다. 자, 남은 좀 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관해서 전조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취소의 원이 종료한 이후에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면 뭐예요? 능력을 회복한 이후에 착오 등에 의한 행위라면 뭐예요? 그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 법이 정한 당, 각호, 사유가 있으면 뭐예요? 법에서 추인이 있었던 걸로 간주된다고 하죠. 그러나, 체크할게요. 이 보류가 없어야 돼요. 이 보류가 있는 데는 법정 추인될 수 없어요. 자, 나머지는 두 문자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인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담보 제공. 5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지당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의 집이다, 그죠? 그게 두 문자. 전의경의 담량집을 외웁니다. 근데 이와 같은 6가지의 행위를 뭐예요? 취소, 원이 종료한 이후에 이 보류 없이 누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예요? 웬만하면 요거 2가지일 겁니다. 뭐요? 이행의 청구하고 뭐요? 양도행위. 답을 구하기가 제일 쉬워요. 요거 2가지입니다. 이행의 청구를 누구에게 합니까?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 추인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득한 권리, 전부터 일부의 양도 행위를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하고 있죠. 법정 추인될 수 없어요.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법에 의해서 추인이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되는 제도를 말해줘, 그죠? 따라서 법정 추인덱에서 체크할게요. 취소권자에게 뭐요? 추인의사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취소권의 존재를 뭐요? 취소권자가 알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145조 요건만 충족되면 뭐요? 법에서 추인이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되고요. 따라서 취소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추인의사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자가 뭐요? 여하튼 취소의 사유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첫 번째, 전부나 일부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뭐요? 취소권자가 뭐요? 상대방에게 이행을 하든 뭐요? 상대로도 이행을 수령하든 여하튼 취소권자 행위는 뭐요? 법정 추인된다, 그죠? 2번 체크할게요. 이행의 청구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누구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행의 청구는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다. 경계는 당연히 뭐야? 상호간의 계약이니까, 그죠? 계약이니까. 그 다음, 담보 제공도 뭐야? 취소권자가 적극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든 상대방으로 뭐야? 담보를 제공받든 여하튼 취소권자의 행위는 추인됩니다. 그 다음, 요거죠,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합니다. 누구의 행위만이?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그죠? 그래서 갑이 취소권자, 이자가 매수인이라고 볼게요. 그 토지를 병에게 뭐야? 전매하든 또는 뭐야? 그 토지에 병을 내서 뭐야? 임차권, 지상권 등을 설정하든 그죠? 추인되죠, 그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자신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자체를 뭐야? 양도하든 또는 그 위에 뭐야? 제한 물건을 설정하든
자신이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행위죠. 법정 주인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출제 안 됐어요. 출제되면은 힘듭니다. 자, 보세요. 이자가 매수인이라고 볼게요. 취소권자예요. 취소하면 당연히 매매는 없던 게 돼요. 이행 후입니다. 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지급한 상태예요? 매매 대금을 지급한 상태죠. 그래서 취소하면 뭐요? 대금을 돌려받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죠. 그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저에게 양도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취소해야만 뭐야? 비로소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거니까, 그죠? 이는 당연히 뭐야? 취소를 전제로 깔고 있죠. 그래서 취소함으로써 비로소 생길 장래 채권 양도 뭐야? 이건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여기까지 출제된 바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강제집행, 그죠? 자기가 하든 상대방도 강제집행을 당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요건. 이와 같은 법정 추인의 사유가 뭐예요? 취소의 원이 종료한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다만, 법정 대리는 능력자죠. 법정 대리는 하겠다면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또는, 밑줄은 끊지 마세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이 뭐예요? 법정 대리는 동의를 받고 했다면 능력자가 되기 전에 해도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도 떴어요. 척학교 제목. 이 보류가 없어야 돼요. 이 보류가 있다면 뭐예요?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효과. 추인이 있을 정도로 간주가 되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추인한 거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더 이상 뭐예요?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확정이 됩니다. 자, 이제는 끝났습니다. 146조 하나만 남았습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만. 그래서 무효는 언제까지나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권은 상대방에 불리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까지만, 그죠? 그래서 두 가지죠, 그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럼 제한 능력자는 언제까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능력자가 된 날부터 뭐예요? 3년까지만. 그 다음에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까지만. 따라서 두 가지가 동시에 도달할 필요는 없어요. 3년이 먼저 도달하든 뭐요? 10년이 먼저 도달하든 두 가지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자의 취소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케이스로서 뭐요? 사례 문제로 계산 문제도 섞일 수 있어요. 예, 항상 읽으면서 그 연도가 있다, 그죠? 행위 일자가 있다면 취소권이 소멸되었느냐 여부를 따지는 그런 지문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뭐야? 3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까지만.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추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효과. 두 가지 기간이 동시에 도달할 필요가 없죠.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자의 취소권을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중요 표시하세요. 요건 단골입니다. 그죠? 다만 여기서 출제되기보다는 어디서요? 소멸시효 파트에 출제됩니다. 취소권은 형성권, 그죠? 따라서 그 행사기간은 뭐예요? 소멸시효 기간이 아닌 채측기간이죠. 채측기간.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자의 취소권 소멸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간이 도가 했다 여부는 뭐예요?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뭐예요? 법원이 직권을 보죠. 직권을. 그럼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뭐예요?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면 되죠. 근데 제척기간의 완성은 뭐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요. 여기서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소멸시효 파트에 출제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혹시나 뭐요? 25회차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제 안 됐어요. 자, 보세요. 갑을 간의 매매가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이행 후입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뭐요? 을에게 지급했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생기죠. 자,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립니까?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려요? 소멸시효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줘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언제부터 지급했던 대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요? 취소한 때부터 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취소한 때로부터 뭐야? 당연히 채권이 뭐야? 10년이죠. 10년에 30년. 취소한 때로부터입니다. 취소한 때로부터. 따라서 취소로 인해서 생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뭐야? 언제부터요? 취소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여기서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소멸시효 봤다. 우리가 앞서 봤던 뭐요?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의 주장자, 그죠? 법원이 직권으로. 그 다음에 취소로 인해서 생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이 부분이 다 출제된다면 뭐예요? 소멸시효에서 출제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출제 안 됐어요. 이 부분. 근데 법원이 그 제척기간의 도가 여부를 직권, 이거는 단골이죠, 그죠? 단골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는 크게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한매 자체가 뭐야?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매가 뭐야? 형성권입니다. 한매권이. 형성권이요. 그러면 당사자는 뭐야? 다시 제2의 매매가 체결된 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뭐야?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죠? 반대로 매수인은 뭐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소멸시효 걸리죠. 언제부터? 한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입니다. 한매권 행사한 때로부터. 그래서 이 파트보다는 뭐야? 본문에 있는 취소로 인해서 뭐야? 생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더 출제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매라는 제도가 우리가 매매 파트에서 뭐야? 출제가 된다면은 매매 파트에서는 우리 시험 지금까지 계약금에 관한 논점, 그다음 뭐야?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논점, 이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매매에서는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돼요. 그래서 한매가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중개사에서는 뭐야? 매매 파트가 두세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야? 몇 년에 걸쳐서 한매가 혹시나 하나 지문화될 수 있지만 우리 시험은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말을 확인을 합니다. 23회차 기출 문제요. 틀린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에요. 취소권을 행사치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말도 안 되죠. 처음부터 무효는 뭐야? 무효죠, 그죠? 예.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해야만.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 그다음 취소는 누구에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맞죠, 그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다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다음 여기서는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루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언제나 더 그죠? 언제나 현존한 이익까지만이죠, 그죠? 언제나 현존한 이익까지만. 그다음 4번 개별 판례. 무효행위 초에 있으면 소급입니까? 그때부터요? 그때부터죠. 그래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한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 뭐야?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 그래서 소급해서 유한등기로는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떠져보세요. 오늘마다도 뭐요? 우리 시험, 다른 시험 계속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에 따라도 뭐요? 실제 채무불이행은 없죠, 그죠? 채무불이행 등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22회차 기출 문제를 보세요. 교과서 순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틀린 것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죠, 그죠? 간주됩니다. 그 다음 추인을 했어요. 취소운이 종료한 후 추인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알고서 추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중요 표시하시고, 일단 취소권자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당행인은 소급해서 무효되어 있죠. 그때 취소 추인은 못한다 그랬죠. 이미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 추인은 할 수 없죠. 그죠? 네, 틀렸어요. 뭐만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만 그죠? 그래서 출제자가 상당히 양심자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4번 지문을 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요? 3번을 답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이 종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취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해서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만 할 수 있을 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할 수 없죠. 그죠?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4번요. 이 부분요. 취소권자가 뭐야? 취소한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불가능이죠. 다만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해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만 가능할 뿐이다. 그죠? 자, 그럼 매일 문제 보세요. 매일 문제. 같은 지문이 반복되겠죠. 틀린 것은 1번. 제한 능력자도 뭐요? 취소는 단독으로 맞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금방 봤던 거죠. 그죠? 일부 취소할 수 있다죠. 그죠?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또 떴잖아요. 취소 법률행위는 뭐예요? 취소권자가 취소했죠. 그때 취소 추인은 못하죠. 그렇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고 하죠. 무효행위 추인 효과다 추인할 수 있고 이때는 뭐야? 무효행위 추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맞죠. 그죠?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4번 근로계약, 혼인 등은 뭐야? 추인하다도 소급해서 무효가 될 수 없죠. 그죠? 예, 답은 쉽게 떴습니다. 장래를 향해서. 그 다음 5번 절대 안 틀립니다. 단거죠. 해제했더라도 뭐요? 차고 취소는 별개다. 그죠? 그래서 차고 취소할 수 있다. 4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또 떴잖아요. 보세요. 취소했죠. 그럼 취소 추인은 못하죠. 그죠? 취소는 못해요. 취소해놓고 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 못하죠. 그죠? 뭐만요?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대해서 추인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도 뭐요? 출제가 되기 시작했고 각종 시험에 계속이요. 지금.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 2번. 추인은 유의하려면 뭐요? 무효원이 소멸한 이후에 맞죠. 그죠? 무효원이 소멸을 한 이후에. 그 다음 보세요.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때 추인을 하려고 그러죠. 그죠? 취소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됐죠. 근데 무효행위 추인되려면 추인 당시에는 유의할 수 있으죠. 근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기 때문에 유의하려면 뭐요? 강박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추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에 추인해야 된다. 그죠? 맞죠? 무효원이 종료한 이후에. 그죠? 그 다음 4번도 중요합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절대 추인을 못하죠. 그죠? 그렇지만 공정한 매매로 전환할 수 있죠. 그죠? 전환할 수 있다. 그 다음 추인은 방법에 제한이 없죠. 묵시적, 그죠?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자, 그럼 5번으로 갑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답이 보여야 돼요. 답이 보입니까? 네, 요거예요. 법정 추인이라면 이 보류가 없어야 되죠. 이 보류가 없어야 돼요. 따라서 이 보류가 있으면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다. 나머지는 다 법정 추인 사이 맞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계속 법정 추인의 문제입니다. 자, 다시. 일단 문제를 보기 전에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구의 행위여야 됩니까? 취소권자 행위 되죠. 그럼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뭐야? 상대방의 행위여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읽을 때 뭐야? 누가 취소권자고 누가 상대방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문제를 볼게요. 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의 자전거를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법정 대리인명이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뭐요?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입니다. 그 상대방이 누군지 을을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을이 한 경우를 볼게요. 행위 주체가 을인 경우. 보니까 뭐요? 1번 병이, 2번 병이, 3번은 행위자가 없죠. 4번 갑이. 5번이 보니까 뭐요? 을이 돼 있다, 그죠? 을이 누구에게? 법정 대리에게 이행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의 이행의 청구는 법정 추인 사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사령이 떴죠. 그럼 문제를 읽을 때 법정 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고 있죠. 그럼 일단 전제로 뭐요? 상대방이 누구냐를 체크하셔야 돼요. 을이 상대방이죠. 그럼 5개의 질문 중 뭐요? 상대방의 행위에 관한 질문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행위 주체가 을은 5분밖에 없죠. 뭐 5분이 답이에요. 자, 나머지는 다 법정 추인이에요. 병은 누굽니까? 법정 대리죠.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을에게 이행을 청구한다, 그죠? 대표적인 법정 추인 사유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을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그죠? 법정 추인되고. 그 다음 10년이 지나버렸죠. 이제는 뭐예요? 취소권 소멸해버렸죠, 그죠? 그 다음 제한 능력자 갑이 뭐예요? 법정 대리 동의를 받고 추인했죠. 추인됐죠, 그죠? 이렇게 다 볼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요령이 생겼죠, 그죠? 법정 추인을 묻고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상대방 을을 뭐요? 문제에서 체크를 하고 5개의 지문 중 뭐요? 행위자가 을인 지문을 빨리 찾으면 돼요. 그럼 뭐요? 100%입니다. 100%.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뭐요? 다음 시간에는 부관으로부터 진행을 해서 아마 물권법이 뭐요? 아마 총론까지는 진행이 될 겁니다.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마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